시민의 정치 참여는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 경제성장을 내세운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다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가 여기까지는 대충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과 소통 없이 미국과 소고기 수입 협상을 추진하자. 이제 요거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시민들과 소통 없이 소고기 수입, 지금 광우병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 촛불은 이제 굉장히 정당하고 있죠. 이때 사회 문제를 자신과 밀접한 관계로 인식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애들이 나는 15,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난 더 살고 싶어요. 이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가 내송송 구멍 뚫린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거짓 선동된 거라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책에 왜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를 내건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노력하였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까맣게 강조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시민들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외쳤고 이 과정을 통해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졌다. 촛불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가짜뉴스다, 조작된 뉴스다. 이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진상이라는 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역사가 뭐냐? 명확하게 판명난 정확한 사실들을 써야 되는 게 역사의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오히려 우리가 이게 거짓 뉴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책에 실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세월호 노란 리본, 이 X 표시는요, 저희가 이 전시를 한번 했더니 화가 난 시민이 이 따위를 왜 갖다 놔 하면서 이렇게 X표를 친 거예요. 2015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였다. 기억나시죠? 이에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양성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대하였다. 제가요, 이 말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국정교과서 그 전에 교과서들이 너무 이제 좌편향됐다는 그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원순 시장, 지금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유은혜 씨 등등 해가지고 막 피켓 들고 나온 거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이 국정교과서는 친일 교과서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양성을 훼손함으로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거민정 교과서로 여러 가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근데 이게요, 말이 그럴듯하게 들지만 실제로 이번에도요, 거민정 교과서가 8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8종의 교과서를 학교에 그럼 학생들이 다양하게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8종의 교과서 중 한 가지를 학교에서 선택을 하면 그 한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우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100가지 종류의 역사책이 나왔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 2020년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8종의 교과서조차도 다양성이 없어요. 이 2년 전에 다양성, 이게 거민정 교과서가 나오면서 거의 다 비슷한 약간 좌편향적인 그런 교과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학사 교과서가 결국은 이게 우리 정교조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부를 한 바람에 교학사 교과서가 본 학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양성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대하였다. 저희가 볼 때 이게 완벽하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이런 주장을 했지만 지금 거민정 교과서 만들어봤자 색깔 다 똑같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학교에서 학생이 배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다. 뭐 최순실 사건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 또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다. 뭐 촛불 들고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이조차도 정확한 사실이 드러난 게 없는데 이게 역사책에 왜 나옵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촛불만 들면 그게 정당화되는 겁니까? 제가 이 역사 교과서를 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 줄 한 줄이요. 정확한 팩트와 정당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페이지에조차도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어 박근혜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되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당한 거라고 아예 인식을 하겠죠. 그러나 이때 기억나실 거예요.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는데 법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라는 거 법관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실리게 되면 학생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그때 든 사진을 너무 근사하게 이렇게 해놨죠. 모든 책들이 이 촛불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그냥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봐도 사진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한 거 이건 세상에 사실은 굉장한 업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진도 그냥 약간 좀 침침하고 어두침침하고 좀 별 분위기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 세월호 너무 눈에 딱 띄게 있는 거 하며 이 촛불 굉장히 예쁘게 도대체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시민의 정치 참여로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예요. 시민의 정치 참여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저는 이것을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